다만 좀 아쉬웠던 거는 본인이 어떤 장점, 어떤 단점, 또 그런 장점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더 어필을 해야 되는지를 좀 얘기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은 합격입니다. 머리가 많이 하얘졌던 것 같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었는데 제가 준비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는 걸 느꼈고, 이 면접 피드백을 삼아가지고 다음 연도에 있는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해서 성공적으로 취업 성공을 이루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외가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고 선호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희귀과일도 아니고 그러면 많이 사지 않았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저희 지역 분들은 참외를 많이 좋아하지 않는 걸로 느꼈습니다. 그냥 많이 안 사면 많이 안 좋아한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예, 우선 그런 느낌, 그런 경향도 있긴 하지만 이제 흔히 생각을 했을 때 가격과 품질이 좋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저는 구매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참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호불호가 있어서 그 호불호가 가격과 품질을 넘어서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근데 같습니다.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고요? 어떤 근거? 참외는 호불호가 심하기 때문에 이번에 잘 안 팔렸다라고 판단한 근거가 뭐예요? 우선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 지금 계속 도돌이표 들고 있는 거 아세요? 네. 그러니까 판매가 많이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참외가 호불호가 갈려서. 그러면 왜 그렇게 판단했냐고 물어보면 다른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참외가 판매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요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우선 참외가 판매가 안 됐다고 한 이유 중에서 제가 항상 그 구매하신 분들에게 익명 피드백을 받습니다. 익명 피드백을 받았을 때 혹시 재구매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맛있지만 구매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해서 그 이유들을 여쭤보면은 아무래도 참외가 너무 많기도 하고 참외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먹기 힘들 것 같아요 라는 말도 있었고, 주변에서 저만 좋아해서 참외가 너무 많아가지고 구매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식품공학 전공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전공을 살리기보다 MD 또는 마케팅 분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저는 이제 방학에 교수님 랩실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학부생 인턴은 아니지만 랩실 체험해보는 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험 활동을 하면서 이게 저랑은 약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과감하게 다른 활동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쇼피셀러라던가 식품 전시회에서 제가 직접 상품을 개발하고 그 판매까지 해보는 과정에 재미를 느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막 판매를 하고 뭐 상품을 기획하는 일에 적성이 맞나 보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앞으로 쭉 활동을 MD 직무로 맞춰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셨어요? 우선 실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복되는 일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논문을 여러 개 읽어야 하다 보니까 그 논문에 정말 관심이 있어야지만 그 논문을 매일 읽고 리뷰 같은 거를 해야 하는데 그 분야에 정말 관심이 있어야지만 뭐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그랬는데 저는 그 여러 분야를 경험해 봤지만 다 제 관심이 없었고 실험 자체도 남들은 뭐 피펫질이 재밌었다 혹은 미생물 균수를 세는 게 재밌다는 이런 특정한 장점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저 실험 자체도 그냥 방학을 보내기 위한 한순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대학원이라든지 품질관리나 생산관리 질문을 포기했습니다. 그 지원자께서 이해하고 계신 MD 직무가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MD가 뭐 하는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인 거죠. 네. 그랬을 때 MD가 뭐 하는 직무다라고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MD는 가장 쉽게 말하자면 매출을 발생시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이 판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좋은 상품을 좋은 가격에 소싱을 해가지고 소비자에게 판매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MD는 공급업체나 경쟁사에 비해서 조금 저렴하게 상품을 소싱해서 그 소비자들이 사게끔 특별하게 기획을 하는 것이 MD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식품 MD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우선 실행력이 가장 중요하고 실행력과 기획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기획력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소비자가 특별함을 느껴서 그 상품을 사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 상품을 소싱하기 위해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실행력, 기획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저는 기획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찌됐든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그 상품을 소비자가 특별하게 인식을 해서 구매할 수 있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그러면 똑같은 참여라고 해도 어떤 기획력을 발휘하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차별성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참외라도 농가가 짓는 방식이라던가 그 품종 자체가 다릅니다. 농가가 짓는 방식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기들을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농약을 적게 뿌리거나 착색제를 적게 들어가는 참외를 원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품종 같은 경우에도 참외가 한 3, 40개의 품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품종들을 좀 더 초점화해가지고 품종이나 그런 것들을 타겟해서 차별화시킨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차별화된 기획을 하는데. 그럼 입사 어떤 신선식품을 기획해 보고 싶으세요? 저는 혹시 그 이마트 부근에서 말씀드려야 하는 걸까요? 저는 이마트 현재 사과가 그냥 단순히 사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역을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송사과면 청송사과, 문경사과면 문경사과 이렇게 지역을 나눠가지고 판매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역마다 사과의 당도도 다르고 식감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타겟을 세분화해가지고 지역별로 소싱을 한다면은 나는 청송사과를 좋아하니까 청송사과를 먹을 거야. 나는 문경사과를 좋아하니까 문경사과를 먹을 거야 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좀 더 충족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인건비가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건비가 많이 들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군데의 농가나 두세 군데의 농가가 아니라 여러 농가에서 한 번에 직매입을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한 시스템을 기획을 한다면은 조금 인건비적인 측면에서 많이 들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자께서 사과를 팔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우리나라 사과의 재배 환경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사과 같은 경우에는 재배 환경 지역에 따라 달라지고 날씨에 따라 달라진다 생각합니다. 우선 사과가 가장 잘 자라기 위한 조건은 일교차가 커야 되고요. 산지에 둘러싸여가지고 경사가 조금 있어야지 사과가 잘 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만족하는 게 안동과 청송 지역의 사과가 가장 유명하고 그 지역 사과가 다른 사과들에 비해서 조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요? 또 다른 사과 재배지 없어요? 사과는 사실 청주에서도 키울 수 있고 여기 화성에서도 키울 수 있고 여러 곳에서도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사과가 잘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당도가 올라오기 때문에 유명한 사과 주산지로 따지면 안동, 충주, 청송으로 알고 있고 가장 유명한 곳은 아무래도 일교차가 가장 크고 지역 자체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사과 품종은요? 사과 품종은 부사라던가 양광 최근에는 홍로도 유명하고. 그러면 그 사과의 종류가 다 말씀하신 곳에서 다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키우기만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사만 키우겠다 그러면은 부사만 나오게 되고요. 청송에서도 부사가 나와요? 예, 청송에서는 시나노 골드도 나오고 양광도 나오고 홍로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러면 청송에서 나온 사과는 다 맛있어요? 보통 다 맛있는 건 아니지만 타 지역 사과들에 비해서 월등히 맛있다고 사람들이 흔히 생각을 하고 실제 경매장에서도 청송 사과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충주나 안동 그런 화성 이런 사과보다 조금 더 경매 가격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송 지역에서도 더 맛있는 사과가 나오는 곳은 어디예요? 얼음골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얼음골 지역이요? 예. 왜요? 청송 얼음골 지역은 아무래도 사과가 일교차가 커야지 잘 자라는 재배 환경으로 알려져 있는데 얼음골 지역은 이름만 들어도 밤에는 춥고 낮에는 따뜻하기 때문에 일교차가 매우 적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음골 지역 사과가 가장 좋고 그 두 번째가 청송 지역에 있는 사과, 세 번째가 그냥 다른 지역에 있는 사과로 나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가 시간에 주로 뭐 하세요? 농구 봅니다. 농구를 봐요? 예, 그렇습니다. 직접 하진 않고요? 대학교 1학년 때까지는 했다가 이제 제가 파워포워드나 센터를 많이 봤었는데 키가 조금
한계를 느껴서 친구들끼리 취미로 약간씩만 하고 농구를 봅니다. 그럼 스트레스는 주로 어떻게 푸세요? NBA 시청을 하면서 좋아하는 팀을 보면서 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그 입사 후에 선배와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풀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잘못한 것인지 선후배가 잘못한 것인지 파악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후배 분들이 규정을 어기신 일이라던가 회사의 규칙에 반하는 일이라면은 내부적으로 해결을 하지 못하겠지만 보통은 제 잘못일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제가 잘못을 먼저 했을 경우 선후배들에게 직접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해결할 것 같습니다.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면 선배가 처음에 저보다 경험도 많고 어쨌든 소식 능력도 있었기 때문에 선배의 말을 따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준비를 나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리 멘토님의 날카로운 질문을 들으니까 머리가 많이 하얘졌던 것 같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었는데 제가 준비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는 걸 느꼈고 이 면접 피드백을 삼아가지고 다음 연도에 있는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해서 성공적으로 취업 성공을 이루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접을 보고 나서 느낌은 저는 좀 기준이 없는 게 제가 답답한 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제가 만약에 면접을 들어갔다면 뭐 신선식품을 지원한 MD들을 그날 쭉 면접을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분이 지금 이 지원자 수준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가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비교적인 부분 없이 그냥 딱 한 번만 보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관점에서 말하면 저는 합격을 주고 싶었던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전체적으로 지원 직무에 대한 이해도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실행도 해봤고 거기서 뭘 느꼈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게 입사 후에 도움이 분명히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마지막 질문에 있어서 본인의 가치관도 굉장히 명확하고 저는 그래서 뭔가 일도 잘하고 조직적으로 괜찮지 않은 친구일까 그러니까 괜찮은 지원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좀 아쉬웠던 거는 본인이 어떤 장점, 어떤 단점 또 그런 장점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더 어필을 해야 되는지를 좀 얘기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은 합격입니다.